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에는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을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확실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문자 많이들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 지금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막 8시 5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하고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그 대표작이 있죠. 게임이 출시된 지 지금 한 3년 반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그 동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또 그 서머너즈 워 MMORPG 그런 신작 게임으로도 이제 내년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그 e스포츠의 월드컵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그 내년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미리 땡겨서 좀 계산을 해보면 PER이 10배 미만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게임 업체 중에서도 피어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8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요. 투신이 지금 9일 연속 매수를 해줬고, 어제는 또 연기금까지 외국인들도 같이 매수에 동참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매매에 달리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한 발 앞선 타이밍으로 성장 가능성에 투자한다. 임정희.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그리고 메리츠정금증권의 임정희 대리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추천주를 오늘 각각 10종목씩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추천주 공개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경 팀장의 종목 확인해 볼게요. SK하이닉스 지난번에 9월 6일에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3차 목표가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10만 원 도달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 포트에 담겨져 있고 관심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나면서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지만 일단 78,000원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평선 21선을 조금 둘레로 조금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발표될 쯤에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10만원 상향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좀 좋은 흐름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나왔죠. 한 300만 주, 5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그리고 종가도 3.5%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신호는 반등 신호와 횡보 신호를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유하셔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심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좀 알려드리면서 일단 목표가 10만원까지는 지속 홀딩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경 팀장의 추천주 SK 하이닉스 목표가 10만원 돌파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임정희 대리님,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지금 역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코스닥 시장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도 지금 연중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매우 좋았었거든요. 미국 다우랑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어떤 종목들을 담아갈지를 이제 고민하셔야 될 텐데 우선은 이 SK 하이닉스 설명해 주신 대로 주도주, 이 IT 업종에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계속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있는 중소형, IT 관련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장 자체가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조금씩 담아가야 될 시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정희 대리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우선은 세워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CD 패널 가격의 안정화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전일장에서 2달 만에 31,00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앞으로 흐름 계속 쭉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 분 다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요. 박용경 팀장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29,5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10월 달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근데 29,500원 밑으로 한번 떨어져가지고 제가 일단 포트를 제외를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금 거래량 나와주면서 반등을 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뭐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내년에 그 월드컵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큰 대규모 TV 시장, 그러니까 대규모 화면 장치 시장이 조금 곽강을 받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 가장 TV 사이클에서 TV 수요가 가장 많았던 2009년, 그러니까 디지털 방송으로 좀 전환된 이 시점에서 TV 수요가 좀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OLED가 지금 계속적으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OLED가 곽강을 대규모 화면의 OLED가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횡보를 마치고 어제 큰 의미 있는 반등을 한번 줬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크게 양봉을 주어서 지금 앞으로 그 LG 디스플레이에 담고 있는 LCD나 OLED 시장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큰 이벤트들 지금 두 가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지켜보시면 4분기 실적도 기대되면서 그리고 지금 시장 뉴스 시장 TV 시장이 한 번 정도 더 그 크게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한번
지금쯤에는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대, 그리고 3만에서 31,000원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담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고점 목표로 해가지고 좀 보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빌인데요. 게임주답게 신작 출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 분 다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임정희 대리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어제 게임빌이 또 오랜만에 또 7만 원 상단을 돌파하는 이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이번에 신작 로열 블러드라는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게임 시세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이 MMORPG에 대한 신작 게임 출시, 이게 정말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임빌 역시 그 6만 원과 7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어제 이러한 또 강한 시세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7만 원 위에서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즈 대형주들이 계속 고가 혹은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게임주들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특징주는 녹십자 랩셀입니다. 전일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만 원대를 돌파했고요. 이 종목 역시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우선은 배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박용영 팀장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로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저는 바이오주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뉴스나 이런 임상 실험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 기점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급락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좀 가지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바이오주는 좀 그래도 실적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2일 수요일 국내장이 또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부터 바이오로직스까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에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도 전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탄력이 큰 상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1% 넘게,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2% 정도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12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나 이 종목도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살펴보기 전에 이어서 지수 흐름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일에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채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두 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0.67% 그리고 0.5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들 살펴봐 드릴게요. 1위부터 10위 종목들 가운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빼고는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이오주의 강한 상승세로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제는 모두 동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셀트리오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넘는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75%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신라젠 같은 경우 어제도 3%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도 3%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티슈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2%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7회 종목군 살펴볼까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넘는 큰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3%가 넘는 큰 상승 탄력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봐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종목을 준비해 오셨고요. 10위 종목부터 1위 종목들 차례차례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박용경 팀장과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군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17만원에서 18만원 사이에 좀 포트에 담아보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그 이유가 일단 아이폰 X에 대한 출시에 대한 수혜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미 아이폰 X의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휴대폰 플래그십 모바일 휴대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 라인 증설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단 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그만큼 시장에서 좀 수요가 좀 많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또 그 4분기 실적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담아보시면 좀 어떻겠냐. 지금 16만원 초반에 반등을 좀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저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14만원대부터 올리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돌파를 한 그 언저리 부분이라도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속 성장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0월 말에 좀 거래량이 좀 괜찮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관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영호 DSP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사이클이 아직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저만의 판단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지금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장치, 그러니까 이 회사 그 가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시총이 거의 1,000억 미만대로 굉장히 지금 매출액이거나 영업이익 대비에 좀 굉장히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최근에 11,000원, 12,000원까지 갔던 그런 주가가 지금 최근에는 6,000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최근에 지금 중국 BOE의 지금 수주를 거의 한 720억 가량 수주를 좀 했었는데, 일단 그 수주를 하기 전에, 수주 발표가 있기 전에 9월 말에 크게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지금 최저점을 찍고 5,660원을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의 그림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좀 모아가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121선과 61선 거의 정배열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번 크게 큰 자리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3분기 실적을 지금 영호 DSP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지금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금 자재 선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사이클이 좀 끝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게 된다면 영호 DSP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1,000원 초반, 만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언저리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다가, 지금 14,000원, 거의 15,000원 가까운 주가를 좀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적에 좀 왔습니다. 사실 3분기 때는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좀 받지 않나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제넥신과 MOU를 맺으면서 새로운 화장품을 좀 출시를 하겠다, 그런 코스온
코스만의 화장품을 좀 출시하겠다는 그런 회사의 의지를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한 번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과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화장품주의 사이클이 아직 조금 실적 부분에서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인 15,000원을 충분히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전고점인 한 17,000원 부분까지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17,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20,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좀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화장품주는 코스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조이시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길거리 농구 게임으로 좀 가장 유명하게 조금 해진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게임주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주를 포트로 하나 조금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게임비라는 컴투스라는 좀 유명한 기업도 있지만, 이런 조이시티라는 좀 중소형 기업도 조금 지켜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오션 엠파이어스라는 게임을 좀 출시하면서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좀 돌렸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좀 효과적으로 좀 줄이면서 그런 기업의 이제 일단 비용적인 부분들을 조금 감소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쪽에서 좀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쪽에 좀 괜찮은 쪽으로 좀 반영을 되면서, 일단 주가는 앞으로 좀 양호한 측면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9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차트가 조금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창세기전이라는 새로운 신작 게임도 지금 출시를 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좀 했는 만큼, 일단 게임주로서는 조이시티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121선과 61선을 안정적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121선 위에서 횡보를 하는 그림을 좀 그릴 것이라고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담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 마지막 탑10의 5번째 기업의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겠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3만원에서 31,000원 사이에 충분히 조금 담으시면 좀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주가가 지금 한 1.5% 정도 좀 올라가면서 32,000원 정도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121선을 지금 돌파할 것이라는 조금 시도를 계속적으로 지금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으로 지금 큰 대규모 올림픽 이벤트,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이벤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TV의 수요는, 대규모 TV 시장 수요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 대형 OLED 시장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LCD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좀 우상향, 지금 굉장히 행보를 한 2달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가를 앞으로 우상향 쪽으로 흐름을 좀 이어나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이 나와준 만큼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영경 팀장의 오늘 추천 종목이죠. 12종목 LG 이노텍부터 6위 종목 LG 디스플레이까지는 우선 공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임정희 대리의 추천 종목 10위부터 6위 종목까지 공개 도와주실까요? 네, 우선 10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 계속 고가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여행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순환매를 돌면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원화 약세 이런 영향으로 항공주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가 항공주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투어 역시 이런 여행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상승 여력 충분히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투어 이전에 중국 사드 관련된 이제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소가 거의 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업에 대한 본업에 좀 더 이제 집중이 되면서 실적 성장을 좀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행업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신다면은 하나투어는 꼭 담아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내년 1월 달에는 인천 제2공항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또 여행업에 대한 확산 충분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여행업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사업까지도 추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CJ ENM입니다. CJ ENM 역시 중국 관련된 소비주로 해서 시장에 좀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온 후에는 좀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중국 쪽으로 콘텐츠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넷마블 게임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 게임즈의 또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또 주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도 상장 추이나 혹은 주가 흐름들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CJ ENM은 이런 좀 코스닥 시장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또 대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게임 업종 계속 시장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역시 고가에서 지금 하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성장성 역시 MMORPG, 이제 PC게임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그전에는 이제 PC게임에서 이 검은 사막으로 한번 히트를 쳤었죠. 이 검은 사막, 이 게임 개발력으로 모바일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부분들이 성장성으로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올해 뭐 1월 달에 또 이제 대만 쪽으로 서비스를 이제 직접적으로 출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쪽이나 혹은 남미 쪽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다른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는 그 모바일 게임도 중요하지만 이 콘솔 게임도 이제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콘솔 게임 시장까지 이제 진출한다는 부분들이 실적 성장 좀 계속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MMORPG에 대한 이런 강력한 게임 개발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설명드릴 이제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 전기차 순환매 지난주에 강하게 돌았고 지금은 좀 전기차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소재 쪽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가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제 소재 쪽에서는 보통 이제 양극재 LNF나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고, 저는 그 다음으로 봐야 할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로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일렉포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중국 전기차 1위인 BYD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이제 올해 이제 수요에 맞춰서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공장 증설이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실적이 본격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공장의 이제 또 가동률 높아지면은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이 상승 탄력이 좀 더 둔화되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 점진적인 상승에 맞춰서 주가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6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이로메드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이제 신라젠이나 여러 가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 저희가 살펴봐야 할 이유는 어제 녹십자 랩셀이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승
동력들이 있겠지만 역시 저는 그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인 이 CAR-T 이 면역 항암 치료제 때문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CAR-T, CAR-T 세포 관련해서 지금 개발하는 회사는 국내 바이로메드랑 노십자 렉셀 이 두 개의 기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로메드 역시 이 미국에 있는 블루버드 바이오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VM20이라는 또 자체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임상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성 외에도 이 CAR-T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세대 면역 항암세포 치료제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이로메드 역시 계속 최근에 가파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젠이나 이런 녹십자 랩셀에 비해서는 그만큼 강한 시세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장에 관심이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은 여기에 대한 바이로메드 역시 수급이 좀 더 이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주가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정희 대리의 10위부터 6위 종목 추천주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1위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풀어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929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광동제약인데요. 매수가 9,200원 매수하셨고 비중 지금 절반 정도 담고 계시거든요.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경 팀장님? 네, 그 문자 주신 오늘 지금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네. 지금 3% 급등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변동폭이 좀 심해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한번 8,200원에서 9,000원까지 바로 급등해 오면서 크게 주가가 한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전년 대비의 실적이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거의 보시게 되면 8,000원 선이 일단 52주 최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일단 대응 전략으로는 9,200원에서 9,500원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좀 짜시면 충분히 9,500원 이상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294님 지금 보고 계시죠? 매수가까지 왔는데 우선 기분이 참 좋네요. 9,200원에서 9,500원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고 꾸준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47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유니 테스트인데요. 1,7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언제로 타이밍을 잡아야지만 수익 실현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임정희 대리님. 네, 유니테스트 우선은 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은 그 반도체 그 테스트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후공정에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더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유니테스트 얘기 주신 대로 1,700원에 이제 매수하신 거는 바닥권에서 잘 잡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차트적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매물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매도 이제 전략을 이익 실현을 해야 될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업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혹은 SK 하이닉스 자체가 오늘 주가 흐름도 매우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이게 유니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서 지금 전고점 14,000원에서 11,000원대로 하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우선 11,000원대 매물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매물대가 많은 가격이 현재 가격 12,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기서 횡보 흐름을 보이거나 혹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4,000원까지는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또 이제 한계성들 또 참고하시면서 분할 이익 실현은 충분히 이제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추가 매수는 이전에 하셨던 가격 11,000원대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매물대가 12,0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접근으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테스트 14,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분할 이익 실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연결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하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 관심주 어떤 거 포착됐나요?
이제 시장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매개가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아침 가장 강한 그런 섹터는 지금 증권업종이 급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목을 골라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최근 2, 3년 내에 가장 크게 성장한 그런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동사가 이제 부동산 금융으로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얻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종합증권사로 도약을 위한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급 역시 기관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최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정시 4%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증권업종 3에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권업종이라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4,95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7,000원, 손절 라인 있는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저가 매수 관심 주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목표가 7,000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연경 팀장의 탑5 종목 공개 이제 또 해드려야겠죠? 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아침에도 조금 시작하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2% 거의 3%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반등을 한번 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기대한다. 그리고 일단 횡보를 마치고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런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고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한번 좀 평가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모바일 D램 시장과 서버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 너무 많이 올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반도체가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은 오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원대 사셨던 분, 7만 원대 사셨던 분도 충분히 지금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4분기 오래전에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SK 하이닉스의 최근에 210억 가까이 최근 반도체 장비를 좀 수주를 했었는데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했는 규모 중에서 최대치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분명히 지금 잠깐 13,000원, 12,000원, 13,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그래프를 좀 차트를 좀 그리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번 횡보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내년까지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17,000원을 한번 전고점인 17,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D램 시설 투자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지금 수주를 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좀 수주 물량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그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좀 매출액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액에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은 좀 더지게 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2018년에는 모든 것들이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대한광통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주시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광섬유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3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미국의 코닝, 일본의 업체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광통신, 이렇게 세 가지 업체가 지금 거의 광섬유 시장을 조금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포션 자체는 그런 다른 미국이나 일본 기업 보다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한광통신에서 200억 가량의 그 비용을 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좀 증설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좀 탈바꿈을 하면서 일단 수율 자체, 그러니까 생산율 자체를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지금 완성이 되면서 매출에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분기보다는 흑자 전환을 하였고, 지금 올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은 1,000억 이상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150억에서 180억 사이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얼마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SK 같은 경우는 지금 4,5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4,500원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 건지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500원에서 3,600원 사이에 계속적으로 지금 블록딜이 좀 진행이 두 차례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차트상에 지금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거의 3,600원을 최저점으로 잡고 지금 접근을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뭐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계속적으로 포트에 조금 담아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거래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가 거래가 마지막이고, 일단 그 액면병합과 무상증자 하기 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반드시 포트에 담아놓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광고문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대표가 중국의 대표로 좀 바뀌면서 중국 쪽의 시장도 조금 점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액면병합과 무상증자 지금 올해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고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12월 중순입니다. 12월 9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9일에 다시 재개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주식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그보다 지금 조금 포트에 담아 놓으시는 게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화장품 기업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출과 영업이, 그러니까 실적이 양호한 기업 중에서 아직도 지금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일단 좀 찍고 그 8,000원 이상 8,500원 중반까지 좀 찍고 다시 한번 좀 하향하는 그래프를 좀 그렸다고 하지만은 12월에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무상증자와 액면병합 뉴스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주식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시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 3만 초반대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1,700원, 오늘도 좀 약간 조정을 받은 행보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젠 자체가 7월 중순에 한번 크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일단 매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면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소폭 한 7% 가까이 급락을 한번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약간 행보하면서 반등 신호를 좀 주면서 121선과 61선 모두 돌파를 했거든요. 하면서 지금 121선을 두고 지금 행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5일선과 11선 거의 지금 이평선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그리면서 61선이 지금 121선과 이평선을 점점 좁혀지면서
조금 주식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그 실적 자체가 그 탄탄하지 않은 기업은 제가 좀 배제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젠은 일단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00억에서 140억, 150억 규모로 거의 한 50% 이상 지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지금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지금 이평선에서 60일선 가까이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20%, 뭐 3만원에서 31,000원 사이에서 20%, 만약에 60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 항상 현금화 비중을 조금 포트에 좀 담아 두시라는 점, 그런 점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경 팀장의 오늘 장 추천주 1위 종목은 시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임정희 대리의 탑5 종목도 공개해 드릴게요.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5번째 종목으로는 톱텍입니다. 톱텍 최근에 그 IT 업종은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고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톱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지난주 최근 들어서 11월 달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OLED 장비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톱텍은 이 디스플레이 쪽에 삼성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크게 이뤘고요. 여기에도 또 이제 중국 BOE 쪽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중국 쪽으로의 매출 확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 나노 소재에 대한 성장성도 앞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나노 소재, 이 멤브레인 소재는 기본적으로 기능성 우르나 신발뿐만 아니라 핸드폰의 이제 차폐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까지 같이 가져가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매우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지금 3만 원대에 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인포마크입니다. 인포마크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출시를 했고 네이버도 이제 프렌즈라는 또 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4월 달에 이 가온미디어, KT 지니 쪽을 통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음원 서비스랑 같이 이제 공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네이버 쪽으로는 인포마크가 최근에 그 스피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는 그 라인이라는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주에는 일본 쪽으로 또 이제 스피커 공급 계약 350억 원을 체결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이버 일본 쪽으로도 그 수주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좀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분 구조도 살펴보면은 소프트뱅크 그 계열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에 대한 시장 진출, 카카오에 비해서 확실히 해외 진출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BH입니다. 애플의 그 10 또 관련돼서 최근에 그 국내 예약을 판매를 받았는데 거의 그 예약 판매율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마감됐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애플 그 아이폰 10에 대한 관심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BH, 인터플렉스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고 BH 역시 이제 인터플렉스와 함께 앞으로의 실적 성장 크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올해 강한 시세 좀 부담으로 8월달 이후로는 계속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달 하반기 들어서 횡보 흐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고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BH는 또 여러 가지 자사주 매각이나 혹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공장 증설할 자금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자금력에 대한 또 우려들도 해소된 상황,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최근에 게임 업종 대형주들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넷마블 게임즈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신작 출시가 계속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MMO 게임 관련해서는 일본 쪽으로 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경쟁사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좀 게임 사이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좀 더 지속되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실적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11월 달에는 북미와 유럽 쪽에 리니지2 레볼루션 혹은 이제 테라임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국내 쪽으로 게임 출시, 계속적으로 신작 게임 출시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좀 자금력 혹은 개발력을 갖고 있는 게임사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으로는 종근당입니다. 지난주랑 이제 이번 주 계속 이어서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장 관심은 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사려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너무 많은 급등, 가파른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코스닥 쪽에 좀 더 실적이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종근당 같은 기업들은 매수하기엔 좀 좋아 보여서 좀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우선은 종근당 올해에도 계속 꾸준한 영업이익률 보여줬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률 7%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또 파이프라인 내년에 좀 더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 같이 드리고, 현재 또 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이제 14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로 이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그리고 메리츠정금증권의 임정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2부의 마지막 코너죠.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원 대표와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시황 분석은 잠시 뒤에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신동원 대표의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매일 신동환 대표께서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LG부터 대웅제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에 추가 매수해 주셨었는데 지금 6%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현재 2%에 가까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한온시스템부터 10월 13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 NH투자증권까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9월 29일 추천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지금 27%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4% 넘게 올랐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볼게요. 환인제약부터 SL까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월 26일에 추천주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보유해서 들고 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볼게요. 화면으로 삼성생명부터 11월 13일 추천주죠. 대웅까지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대웅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주신 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1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해서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코스메 신소재가 54%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베스트 필살주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변동 없이 현재 5종목으로 좋은 수익률 확보하면서 가져갑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 수익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오늘은 AS 도와주실 건가요? 예, 9월 14일 날 추천한 경인양행입니다. 어제 대비 17.2% 정도 상승 중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 0.57% 빠진 30원 정도 빠지고 있네요. 자, 어찌됐든 지금 2차 목표가 5,37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그죠? 어제 5,410원까지 갔었네요. 그 2차 목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5,370원이라고 했고요. 2차 목표가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100% 청산이 아니라 물량만 축소 후 계속 홀딩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1차 목표가나 본절을 잡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 홀딩해 주시고요. 자, 경인양행 갖고 있는 분들은 3차 목표가 5,810원으로 제시합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0원. 자, 다음 9월 29일 날 추천한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어제 대비 26.8% 정도 수익 중에 있었고요. 오늘도 3.9% 정도 상승 중에 있는 450원 올라갔네요. 자, 그럼 거의 한 30% 정도 수익 났겠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3차 목표가 11,650원. 오늘도 돌파했습니다. 분명 물량 축소 후 어떻게 한다? 계속 홀딩한다. 홀딩하는 방법은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를 잡고 또는 공격적으로 나는 계속 좀 길게 보겠다 하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본절을 잡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뭐 3년이든 10년이든 내려오기 전까지 계속 홀딩한다. 자, 4차 목표가는 12,55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2,550원. 자, 마지막으로 10월 19일 날 추천한 명문제약입니다. 명문제약은 오늘 1.44% 빠지고 있네. 100원 빠졌습니다. 자, 어제 대비 9.6%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그럼 오늘은 한 8.6% 정도 됐겠죠. 자, 1차 목표가 6,970원은 돌파했었습니다. 어저께 죄송합니다. 7,24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97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물량 갖고 있는 분들은 축소 후 어떻게 한다? 본절을 잡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 홀딩한다. 자, 2차 목표가 7,600원으로 제시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7,600원까지 또 물량을 그때까지 축소하면서 지속 홀딩한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펙하고 주요 산유국들의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선물 시황 점검해 볼까요, 대표님? 예, 저는 지표, 그 차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지표와 시황과 뉴스도 좋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펙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지표의 보조지표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도 방향이 나옵니다. 자, 항생은 뭐랬습니까? 추세가 상방이라 했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29,826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자, 만약에 항생을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 29,727 정도 내려올 때마다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어저께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항생 매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상방으로 보고 매매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뭐랬습니까? 추세는 상방이라 다만 11월 14일 날 약간 빠지는 척했지만 그거를 다 지금 메꾸고 상승 추세입니다. 발표가 있어도 어찌됐든 지표 안에 차트 안에 방향과 힘이 다 나옵니다. 추세는 오일은 살아있다. 오늘 횡보 상방으로 매매해 주시고요. 공격적 매수가는 56.57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더 안정적으로 공격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5.07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은 횡보인데 오늘만 좀 짧게나마 횡보 상방으로 좀 잠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 매수가는 1279.2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안정적 매수가는 1275.2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나야. 금은 지금 추세는 횡보다 좀 봐주시고 오늘만 횡보 상방으로 좀 짧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추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고요. 자, 위에서는 1.17685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1.17355 거기서는 밑에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뭐랬습니까? 추세는 살아있었다. 다만 6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습니다. S&P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한다?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코스피도 살아있는 거고 항생도 살아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590.50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 또는 안정적으로 매수할 분들은 2586.25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S&P는 갖고 가시게 되면 주식처럼 갖고 가시면 상방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니까는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국내 시황 점검이랑 54%의 수익률 기록 중인 이 코스모 신소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 주실까요? 예, 분명 코스피 뭐랬습니까? 2507.94가 깨지지 않는 한은 눌릴 수 있고 횡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1주, 2주 동안 눌림과 횡보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주식은 심리게임입니다. 반드시 심리에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선물은 334.25가 깨지면은 하방이 됐습니다. 깨지는 척하면서 끝내는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339.95입니다. 거의 2.5포인트, 2.7포인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는 저희는 매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OCI입니다. OCI. 자, 종목코드 010060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잘 아시겠죠?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고요. 뭐 태양전지 주 한 거죠.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요. 뭐 대만 및 중국 등 세계 주요 태양광 업체들의 장기 계약으로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뭐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매수는 현재가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 3.9% 정도 올라갔네요. 5,000원.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고요. 한 127,500원까지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부터 127,500원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 주시고요. 자, 목표가는 143,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4,000원이고요. 자, 이 종목 또한 이제는 거의 다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거의 4년, 5년 동안 빠졌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다만 손절가가 왔을 때 어떻게 한다? 손절가에서 6틱이 빠진 후에 100% 청산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한다. 그런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호조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기대감이 커져서인지 지금 증권이 5%대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794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세운 장중기 중 연중 최고치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우는 모습인데요.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